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고용법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외국인 고용법은 그 정확한 명칭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51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 해외에 뭐 축구 선수 같은 거 있으면 보통 워크 퍼밋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한 허가받는 겁니다, 이게. 이게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시각이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었고요.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산업연수생 이런 신분.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 교육받으러 들어오는 분들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연수생. 어떻게 눈에 보이시죠? 근로자가 아닌 거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연수받고 이제 하는 거다. 근데 연수생이다 보니까 근로자가 아닌 거죠. 우리가 적용받고 있던 각종의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열악한 상황에서 연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연수받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은 연수지 근로하고 있는 거죠. 돈은 작게줘요. 퇴직금도 없어요. 연차가도 없어요. 뭐 생각할까요? 옆에 사업장 보니까 불법 처리하는 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굳이 왜 합법적으로 연수를 해야 돼? 이제 나가는 거죠. 나가서 불법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불법 처리 문제가 심각해졌고 또 불법 처리를 하다 보니까 또 사업주장에서는 이게 잘 챙겨주지 않고 인권 탄압할 수도 있는 거야. 이 보이지 않는 거니까 자꾸만 이제 여권 압류하고 뭐 여러 가지 압류해가지고 못 나가게 막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들어가는데 이런 식의 인권을 관리하게 되면 이거 문제 있지 않냐? 바꾸자라고 해서 지금은 이 제도를 없앴어요. 없애고 이제 근로자가 맞다. 이분들은 근로자가 맞고 이제는 차라리 정확하게 허가받아가지고 근로자로서 들어오면은 우리가 보호해주겠습니다. 이제 허가받아서 들어오는 근로자 수를 제한하고 그죠? 제한하고 난 다음에 들어왔으면은 허가받아가지고 보호해주겠습니다. 그게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 제도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법을 바꾼 거예요. 자, 거기에 외국인 고용법의 목적입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는 뭐 읽어보시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근로자인 건데 외국인만 앞에 붙은 거죠. 외국인 근로자. 어디에 적용하는 거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거나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 하나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적용 제3장이 있어요. 이건 적용 안 됩니다. 어딘가 하면은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선원 또는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고 하는 선박의 소유자. 여기서는 선원법은 배제하겠다. 왜냐하면 선원 같은 경우는 선원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선원들은 약간 이 법을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원들은 이 법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을 딴 법은 아니고요. 외국인을 고용하는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워크퍼밋 받는 절차, 고용허가를 받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11조로 올게요. 511쪽에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의 고용 절차를 보겠습니다. 항상 외국인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국내에서 가장 우려를 하는 건 뭘까요? 이거 내국인 일자리를 이게 오히려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게. 원래는 국내에서의 국민들이 해야 될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그에 대한 불만을 제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제 근로자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의 상당수를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사람 보호해야지 그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먼저 내국인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자는 취급 안정기간에 우선 내국인에 대한 구인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게. 먼저 우리가 일자리가 좀 이 사람 필요한데 먼저 내국인 좀 구인합시다. 신청해야 돼요. 자, 그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될 경우에 2번. 사용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국인 구인했는데 인력이 채용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허가 좀 해주세요. 신청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좀 해주세요. 신청합니다. 누가요? 사용자가. 그럼 양가로 2번. 직업 안정기간의 장이. 그러니까 보통 직업 안정기간의 장이 이제 고용센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직업 안정기간의 장이. 그럼 이 사람 어떨까요? 이렇게 외국인 중에서 구직자 명부가 있거든요. 그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추천합니다. 추천을 해요. 추천 받고 나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할 때 요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구직자 명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자, 한국은 능력시험을 실시해야 된다. 활용할 수 있도록. 자, 외국인 구직자 명령을 작성할 때는 외국인 구직자 선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능력시험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정도 최근에 추가시켰죠. 그죠? 그럼 추천 받아가지고 보니까 사용자가, 이제 선정했어요. 이 사람 나쁘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이 사람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김용 홀스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고용 안정기한의 사항은, 직업 안정기한의 사항은 고용 허가랍니다. 그러면 고용 이제 허가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고용하세요. 허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용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고용 허가서 발급해요. 자, 이런 구조로 이제 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죠. 고용을 허가해 준 것이지 근로계약을 또 체결해야 돼요. 그럼 근로계약 체결합니다. 3번 근로계약 체결해요. 허가 받고 나서 근로계약 체결하는 겁니다. 얼마 안에요? 3개월 이내에. 자, 그런데 원래 근로계약서는 좀 자유롭죠, 그죠? 뭐 계약 내용 자체는 조금 자기가 수정해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계약 형식, 노동부 영어로 정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자기 옆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을 바로 만나가지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산업인력공단의 근로계약을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의 근로계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계약 체결하고 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까지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한정? 아니겠죠, 그죠?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냥 마치 국내인처럼 무한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기간을 3년. 3년의 범위. 언제부터요? 입국한 날부터요.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고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데 3년까지밖에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고요. 보니까 사용자가요, 이 사람 3년이 끝나가는데 이제 너무 일 잘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채용하게 해주세요. 이걸 요청합니다. 요청하게 되면 1회 안에서 2년 미만의 범위 안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3+2 구조입니다. 3년까지 이제 할 수 있고, 만약에 고용허가를 한 번 더 신청하게 되면은, 일 잘합니다. 하게 되면은 2년까지 다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5년이죠, 그죠? 근데 뭐 실무적으로는 5년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는 4년 10개월까지 허용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니까 그냥 3+2의 구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꽉 채우고 이제 자기 고향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뭐 상당히 잘하신 분들은 많은 이제 돈을 버시고 가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간이 끝나가지고 나갔어요. 나가면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다시 들어오는 게 금방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고용허가제의 취지가 사라집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원칙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은 다시 취업할 수 없어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은 다시 취업할 수 없다. 근데 원래 6개월인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이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한 다음에 고용허가를 사용자가 신청하게 되면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일할 자리가 확보가 된 거죠, 그죠? 사용자가 신청한 거예요. 그때는 이 기간을 3개월로 줄일 수 있습니다, 3개월. 원래는 6개월이 지나야지만 이제 취업하는 거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3개월만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아주 성실히 해야 돼요. 이 한국에 있을 때 너무 이제 엉망을 하셨다 이런 분들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아야 했을 것, 혹은 뭐 이제 고용하기 어렵다,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3번. 다시 재입국해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자, 이런 내용들이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그때는 3개월만 지나더라도 다시 재입국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비자 받아야겠죠. 비자를 받습니다.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 대리에서 비자 사증 발급 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 5번, 취업교육을 받아야 돼요. 입국한 후에 외국인에 대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절차를 가지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 또 제도가 뭐가 있는가 하면 특례 고용 확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이 케이스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을 허가받고 나서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국내에 외국 국적의 동포가 있어요, 동포가 외국 국적 동포가 있습니다. 이런 외국 국적 동포를 그냥 내가 고용하겠습니다. 요거 확인해 주세요. 그 제도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례 고용 가능 확인이에요. 자,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이미 이 근로자가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비자를 가진 분이 들어왔는데 외국 국적에 지위한 동포예요. 이 근로자를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 국적 동포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특례. 첫 번째 건설업. 두 번째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시면은 이제 동포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 허가 받고 이제 이 특례 고용 가능 확인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근로자가 그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취업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 고용센터에 가서 취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합니다. 구직 신청. 자, 신청을 하면은 이제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 관리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사용자가 먼저 또 뭐를 해야 될까요?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고 나서도 이제 채용이 안 된다. 그때는 예, 이제 특례 고용 가능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이걸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문 취업 비자 받고 나서 입국한 외국주 동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자, 이걸 신청하게 되면 직업안정기관장이 확인해 주는 거죠. 특례 고용 가능 확인해 주는 겁니다. 확인하게 되면 이 사람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514쪽에 그러면 이 사람 중에서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이 사람 중에서 채용하고 이제 근로를 시작했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게 특례 고용 가능 확인이에요.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유사한 구조긴 한데 이제 일반 외국인에 대한 고용 허가하고 이 우리나라의 방문 취업 비자 받고 나서 들어온 외국 동포하고는 조금 구조가 달라요. 하지만 거의 모양새는 같습니다. 거의 모양새는 신청하고 되면은 이제 계약 체결하고 이 구조는 똑같아요. 몇 년일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3년. 특례 고용 가능의 확인 유효기간은 3년. 근데 이 3년에 이제 이런 내용은 없죠. 입국한 날부터 3년 그런 게 없죠, 그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3년의 기간 동안 가능하다. 그리고 연장 가능합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2년 미만에 반해서 1년 안에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재활동 기간 연장받을 수가 있다. 아까는 고용 허가서를 줬습니다. 여기서는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사업장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특례 고용 가능 확인 가능한 그런 국적 동포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거쳐야 돼요. 제가 아는 사업장 중에 일부는 그냥 친척들 와가지고 그냥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건 불법이 돼요. 나중에 걸리면은 다시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얼마 동안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할 때는 항상 이 제도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더 깔끔하다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한 게 아니고 그게 적법인 거죠, 그게.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514쪽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용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첫 번째, 사용자가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 있어요. 출국 만기보험 신탁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출국 만기보험 신탁. 왜요?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퇴직금에 대한 보험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 줍니다. 간주해 줘요. 그러니까 이건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출국 만기보험 신탁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근로자가 출국을 해요. 그럼 이제 가입한 보험을 돈을 줘야겠죠, 보험급여를. 얼마 안에 줘야 될까요? 잘 보세요, 이것도. 출국한 때부터 14일 내. 이게 논쟁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죠?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그죠? 여기서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일단은요. 나가야지만 이 돈 주겠다. 그냥 국내에 있으면 받고 나서도 불법 처리할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가지고 출국한 때부터 14일 안으로 바꿨어요, 이거를요. 논쟁이 많았어요. 이거 아주 또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받고 나서 출국한 때부터 14일 내. 요거는 본인 나라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은행 갈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입국 게이트 나가게 되면은 거기 받는 그게 있어요. 나가서 이제 출국 검사하고 나서 들어가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해외 가실 때 보시면은 요런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국내긴 하지만 출국 심사 받고 나서 나가든지 아니면은 국내 자기 나라에 가서 이제 받든지 이렇게 해서 받는 제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역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도 소멸시효가 3년이죠, 그죠? 3년간 행사해야 돼요. 안 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임금 체불할 수가 있어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보증보험, 자기가 체불할 것에 대비해서, 이거 자기가 못 줄 것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증보험. 이건 누가 가입하는 건가 하면 사용자가. 그러니까 출국 만기보험 신탁과 보증보험은 사용자가 가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기국 비용 보험 신탁 가입해야 돼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나가야 되는데 나갈 비용이 표가 없어요. 이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기국 비용 보험 신탁을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년간. 그 다음에 상해보험 가입해야 돼요. 상해보험. 자,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은, 고용허가 받고 나서, 특례 고용 가능 확인 받고 나서, 이걸 취소할 수가 있어요. 거짓으로 받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혹은 뭐 근로조건을 계약을 해놓고서 위반했다. 이런 경우, 임금 체불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러니까 고용센터에서, 당신 허가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516쪽을 보시면은, 그리고,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사용자에게 이런 사용자에게는 3년간 외국인 근로 고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 걸리면은 당신 3년 동안은 못 써요. 이제 지키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고용허가서나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받고 나서도 발급받지 않고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 불법을 한 거죠, 그죠? 이건 걸리면 나중에 3년간은 외국인 근로자 쓸 수 없어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 체불 같은 거 해가지고 특례 고용 가능 확인 고용허가가 취소가 됐다. 취소가 된 이후에도 3년간은 고용 못해, 이거예요. 3번, 이제 입법이라든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서 처벌받았다. 이 처벌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사용자도, 이제 이 제도를 3년간 행사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17쪽으로 올게요. 517쪽. 근데, 저희들이 안 본 곳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찍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516쪽에 45번 문제 있죠? 그런 거 풀어보세요. 이런 거 뭐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어요. 옆에 있긴 하지만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너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쪼잔하죠, 그렇죠? 둘 수 있다, 이게. 둬야 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제가 설명을 보통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외국인으로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 사장님이 나빠요, 이제. 나쁘니까 딴 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딴 데 가는 거, 우리나라는 자유예요. 내가 뭐 이 회사 싫으면 딴 데 가겠다. 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자유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막 옮기게 되면은, 이게 외국인 고용허가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된 이게 취지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제약을 하고 있어요. 얼마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제약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가능하다 할 때는 첫 번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요?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이제 계약을 사용자가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빨리 신청해야죠, 그죠? 변경을. 두 번째로 계약기간 끝났어요. 1년 하고 나서 끝났습니다. 내가 3년까지 가능한데 1년까지 하고 나서 그냥 계약을 끝내려고 그래요. 그럼 다른 사업장 가야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변경을 신청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는 뭔가 하면은, 회사가 휴업을 했어요. 폐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사용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약을 못하는, 이 근로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빨리 다른 사업장 가겠습니다. 변경을 신청해야겠죠, 그죠?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또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출국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언제요? 3번 출국. 1번. 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해요. 그럼 이제 허가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이때는 출국을 해야 됩니다, 이때. 두 번째로, 아예 본인이요, 근로계약이 끝났는데 1개월 안에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요. 다른 데 가겠습니다. 근데 그걸 신청도 안 해요. 신청 안 했을 경우에도 출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요 기간 계산할 때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 업무상 질병이 있었다, 임신, 출산이 있었다, 요 경우에는 그 기간에서 배제해 줍니다. 그거 뺀 날부터 3개월, 그거 뺀 날부터 이제 1개월로 이제 기간을, 그거는 삭제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번. 사업장 변경을요, 몇 회 가능할까요? 몇 회? 3 플러스 이것도.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최초 들어온 날부터, 이거 날부터 3년, 연장은 2년이었죠, 그죠?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은 약 1년에 한 번 정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3 플러스니까 5회까지 이제.
이제 최초 3년 무효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연장된 기간, 2년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3회, 2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18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뭐 큰 내용은 아닌데요.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아니, 왜 3회로 제한하냐, 이게. 뭐, 안 좋으면 5회까지 변경할 수도 있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왜 사업장 명령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어?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건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 판결할래요. 그러니까, 사업장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제약을 하고 있는 거. 요거는 헌법 위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헌재 결정을 하나 실어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자, 뒤에 오시면은, 520쪽으로 와볼까요? 520쪽에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아니다, 이거 말고요. 좀 앞으로 올게요, 차라리. 좀 더, 일반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519쪽으로 가지고요. 519쪽. 519쪽에 그냥 1번을 풀어보세요. 이게 제일 문제 나쁘지 않아요. 519쪽에 1번 문제. 아까 봤던 문제긴 하지만 다른 것들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예, 고용허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맞죠? 자, 2번, 먼저 이제 내국인 구인증을 해야 된다. 맞고요. 3번, 예, 기국비용 보험시탁에 가입해야 됩니다. 누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그 다음에 4번은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게 틀렸고. 5번은, 예, 출국만기보험시탁에 사용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하게 되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 예,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시고, 이제, 뭐, 시간이 됐으니까 식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